그 다음에 양도담보. 양도담보라는 것은,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A가 B한테 주식을 삼성전자 100주를 넘겨줍니다. 1000만원을 받고, 이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제를 안 하게 되면 네가 주식을 가져라.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양도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즉 돈을 1000만원 갚으면 주식 다시 100주를 돌려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주식을 취득 즉 소유권을 갖는 걸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명 주식이냐 무기명 주식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등록 양도담보의 기설정은 양도담보의 합의가 있고 주권의 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이게 등록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주권명부의 이 기재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명주식의 약식 양도담보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주주명부에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명주식의 약식질과 약식 양도담보는 외관이 동일해서 서로 구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약식질로 이해를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약식 양도담보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식질로 해석하는 견해하고 채권자의 담보권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약식 양도담보로 보는 경우 이것이 현재는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 약식질로 기명주식의 약식질과 약식 양도담보는 외관이 서로 동일하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명주식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나승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B한테 담보 목적으로 주권을 넘겨줍니다. B는 등록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다가 B라고 질권자가 B라고 권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단지 B가 나승성이라고 되어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약식질이죠. 약식 양도담보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B한테 넘겨줍니다. 비슷하죠. 넘겨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사는 거고 이거는 질권의 설정을 해가지고 질권의 목적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 뭐다? B가 다 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걸로 해석할 거냐 이걸로 해석할 거냐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누가 유리하죠? 이것은 B 즉 채권자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J가 유리하는 거죠. B가 유리한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은 이제 질권의 목적으로만 넘어간 거고 이렇게 밑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질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B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유리하는 거죠. 근데 현재 다수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록 양도담보 효력. 자,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이므로, 담보권 설정자는 의결권을 비롯한 공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담보권자인 양수인에게 기속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자, 등록 양도담보입니다. 자, A에게서 B로, 양도담보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밀서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소유권을 찾아올, 채무를 변제하고 찾아올 수 있지만 다시요. 자, A가 B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B는 A한테 돈을 꿔줍니다. 그럴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만약에 돈을 나중에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B가 갖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뭘까지 적어놓냐면 자 주주명부에다가 여기다가 양도담보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B한테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양도담보권자가 누굽니까? B죠. 현재 B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담보권. 물론 목적은 담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만 형식상을 소유권 이전하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현재 명의상의 소유자는 B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A다. 하지만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현재 형식상으로 소유자는 B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회사가 B에 대해서 소유자로 권리를 인정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양수인에게 양도담보권자인 B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공익권이 됐던 자익권이든 다 이 사람이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식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B한테 넘겨줬지만 이 회사 주주명부는 누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주주명부는 A로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는 A한테 이런 거를
주주명부상에 등재되는 A한테 배당을 해준다든지 의결권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증권 예탁 결제에 있어서 주식담보는 이게 뭐냐면 계좌의 대체로 기재라고 한다는데 증권거래법 174조 3의 2항인데 무슨 말이냐면 쉽게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A라는 증권회사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자, 대신증권에 가서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계좌를 틉니다. 그러면 자, 대신증권에는 뭐가 있냐면 대신증권에는 고객 계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사람이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됩니다. 근데 모든 그런 증권거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지만 주식을 실제로 팔고 사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상으로 모든 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증권회사는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하나증권, 신한증권, 이제 모든 증권회사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증권회사가 한 군데 모아서 이 계좌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거래법상에 보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게 되지만 그 정산을 하는 거, 결제를 하는 거 뭐냐면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증권예탁결제원에 가면 여기에 명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예탁자 계좌부라고 하는 이 예탁자 계좌부는 뭐냐면 증권회사 고유분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자기 돈으로 사고 파는 거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 고객계좌부, 대신증권의 고객계좌부, 고객 A가 몇 주, B가 몇 주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탁자 계좌부, 여기는 고객계좌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잡을 때, 이제 이 주식은 뭐냐면 증권예탁원에 있는 금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는 계좌상으로만, 자, 만약에 A가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담보를 잡혔다면 여기다가 담보권자가 C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럼 아니면, C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A가 갖고 있는 주식을 C의 계좌로 넘겨주고 여기다가 담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담보권자의 계좌로 대체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 A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대체 기재 옮겨 적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증권거래법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게 됐지만 일단 상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회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증권예탁결제원에는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 상에서 계좌 대체 즉 옮겨 적는 걸로 즉 글씨 쓰는 걸로 모든 것이 담보가 되고 끝난다.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로 자 A가 B한테 팔면 A에 있는 주식을 빼가지고 B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자,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입찰의 경우는 점유권, 전질권, 우선변제권, 물상대회권 다 인정이 되죠. 그다음 물상대회 범위에 대해서 이익배당. 이익배당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설은 이익배당은 이 과실이기 때문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어 있는 거다. 아니다. 약식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권의 교환가치, 즉 담보,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가 B한테 1000만 원을 꾸면서 B가 A한테 반대죠. 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주식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질권자죠. 담보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질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100주에 1000만 원을 꽂으면서 삼성전자 100주는 만약에 안 되면 이 교환가치에 의해서 매매를 해서 이 담보를 확보하면 되는 거지. 이 100주에 대해서 배당받는 이자, 배당금 이런 것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부정설이고 긍정설은 이익배당은 이 과실이므로 당연히 질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으로 보는 입장. 이건 이익배당으로 보는 입장이고 주식배당으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주식배당 본질에 따라서 주식분할설이냐 이익배당설이냐라고 하는 건데 주식분할설의 경우는 물상대회가 인정이 되지만 이익배당의 경우는 논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주식 분할은 뭐냐면, 자, 주식이 10주가 한 주를 주게 되면 11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1주, 0.1주 쪼개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식 분할입니다. 그런 경우는 배당도 주식에 미치는 겁니다. 주식에 바로 미치는 거지만 이익 배당을 하는 것은 이 10주가 그대로 있고 단지 이익을 이렇게 배당하는 것, 그만큼의 이익을 배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쪼개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상주, 신주 인수권과 등록질, 무기명 주식에서 물상대의 인정 문제인데, 유상주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있고 부정설이 있습니다. 근데 통설은 이 부정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A가 B한테 1000만원을 꾸면서, 다시. A가 B한테 1000만원을 꾸면서 B한테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래요. 현재 한 주에 50만원짜리인데 예컨대 한 주에 30만원씩의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질권자잖아요. 현재 권리자인데 담보권자인데 이 사람이 이 삼성 한 주를 30만 주를 유상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30만원에 한 주를 받더라도 돈을 줘야 추가로 지불하는 거죠.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가 아니라 실제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자, 유상증자니까, 유상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A가 자기가 물론 이 담보 목적으로 B한테 맡기고 있지만 결국은 현재까지는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A가 이 30만원, 즉 50만원짜리 주식을 3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A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전히 A가 이 주식 유상주에 대한 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B가 질권자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신주 인수권은 별도의 유상계약, 즉 3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유상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고 행사되는 것이고 정전 주식의 대표물이라든가 변형물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 기존에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는 이것이 변형된 게 아니고 새롭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물이라든가 변형물일 수가 없고 질권자의 물상 대액권 행사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담보 가치가 부정하게 되면 B는 다시 A에 대해서 다른 담보를 더 제공해라. 즉 담보를 증액을 요구하는 거죠. 증담보 요구에서 희석효과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희석효과는 뭐냐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한 주에 50만원짜리가 어떻게 된다? 뭐 45만원 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렇죠? 회사의 가치는 일정한데 현재 주식을 100주 있는 거하고 주식을 만주 갖고 있는 거하고 만주 회사가 주식을 만주를 갖고 있는 거하고 100주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한 주당 주식 가치가 다른 거죠. 예컨대 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에 1억의 가치가 있지만 만주 하면 한 주에 만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나요? 만주 100주면 100억이면 한 주에 1억짜리 가치가 있지만 만주면 한 주에 100만원밖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이 많이 발행되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발행되면 100주짜리가 만주로 발행되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희석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에 희석이 만약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값이 떨어져서 담보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는 담보 증액을 더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녀재산 분배, 자녀재산의 분배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공동으로 다 인정한다고 하는 거 이설 없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행사 절차는 아까 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기명 주식하고 등록질의 경우는 압류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즉시 받을 수 있고 직접 받을 수 있는 거고 약식질의 경우는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아까 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각, 병합, 전환 등의 경우는 섞일 염려가 없으므로 압류가 필요하다. 양도담보의 경우는 입질의 경우와 같으며 실행을 위해서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자,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자, A가 B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줬는데 한 주에 5천원짜리다. 한 주에 5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이게 5천만원이잖아요. 근데 B한테 1000만원을 꾸었다. 근데 만약에 일정한 기간까지 A가 B한테 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B가 삼성전자 100주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원 꽂고 5천만원 먹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1000만원 플러스 알파, 이자라든가 그러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다? B가 A한테 돌려줘야 된다. 요거는 청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민법에 보면
대물 변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청산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민법의 채권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배운 이 주식의 담보제도는 여러분들이 민법상의 이 물건에 관한 부분, 특히 담보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 채권의 그 청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민법에 관한 지식이 기초 지식이 되어 있으면 주식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똑같이 담보의 대상이 되고 청산 절차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민법에 관한 부분이 이해가 굉장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을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식의 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산권을 상대로 해서 이 어떤 금전적인 이 차용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거,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색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이 일반 부동산이라든가 동산하고 달라서 그게 이제 무기명 주식이 있고 기명 주식이 있고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담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